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톡이나 아니면 문자 또는 유튜브 댓글에 그 문제 번호를 쓰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강의를 찍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처음부터 해주기 바랐는데 라고 하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선생님 저는 모르는 문제만 듣고 싶어요, 그 문제만 해주세요 라는 강의를 하나 더 찍을 겁니다. 즉 어떻게 되냐,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의 찍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체 강의를 하나 찍을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문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럼 강의가 총 2개 올라온다는 소리죠. 이 전체 강의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안 찍을 겁니다. 단 아까도 말했듯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선생님은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32번, 36번 문제풀이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100문제 문제풀이입니다. 자, 어림에 관한 문제인데 이 어림이 왜 필요하냐? 자, 무더운 여름날 운동회가 열렸어요. 운동회가 열렸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 맞춰서 이쁘게 줄 서 있어요. 자, 가로에는 19명이 앉아있고 이게 총 몇 줄? 28줄이 돼 있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 그러면 학생 수가 궁금하겠지. 근데 19 곱하기 28에서 정확하게 아이스크림 개수를 사면 좋아. 그치만 선생님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당장 사와야 돼. 문제 풀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선생님은 정확한 값이 아닌 대략적인 값을 알고 싶어요. 대략적인 값. 그것이 바로 어림입니다. 어림. 자, 어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19랑 28 있죠. 끝에 숫자가 9, 8이죠. 이 숫자를 0 또는 5로 바꿔주면 문제 풀기 편합니다. 특히 0으로 바꿔주면 편하죠. 곱셈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숫자를 해도 이 10 곱하기 400이 있다 치시다. 자, 0으로 끝나는 곱셈은 0이 몇 개 있는지 세고 그걸 그대로 뒤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계산한 2와 4를 곱하기 하라고 했죠. 2, 4, 8 그대로 앞에다 쓰면 됩니다. 그럼 8000이라는 값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도 풀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 19 곱하기 28을 우리는 어림해 봅시다. 자, 19에서 끝에 0으로 바꿔줄지 5로 바꿔줄지, 즉 15로 바꿀지 아니면 20으로 바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략적인 값을 구하는 거지만 정확한 값에서 멀어지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이 정확한 값이었어. 근데 19는 괜찮지만 12의 답은 이 정확한 값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19에서 좀 더 가까운 숫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으로 바꿀 거고요. 28은 25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30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30이 더 가깝죠. 끝에 0으로 만들어줘서.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이제 편한 숫자로 바뀐 겁니다. 끝에 0으로 끝나는 곱셈은 0, 0.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한 2와 3을 곱한 값을 앞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값이 600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어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3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답이 체크되어 있죠. 선생님이 강의를 찍다가 계속 말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말이 헛나와가지고 계속 다시 찍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번째 다시 찍는 거예요.
자, 봅시다. 398 곱하기 42입니다. 이것을 어림하고 싶어. 끝에 0으로 끝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럼 무엇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400으로 바꾸는 게 좋죠. 이 친구는 그렇죠. 40이 좋죠. 끝에 0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5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지금 40으로 가는 게 더 가깝죠. 이게 두 개 곱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죠. 0이 3개.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이 4 곱하기 4. 그래서 16,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398을 400으로 어림하고 42를 40으로 어림해서 계산하면 약이라고 붙은 이유는 어림이기 때문입니다. 어림. 그래서 약 16,000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약이라고 붙으면 어림을 했다는 뜻이고 대략적인 값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값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이렇게 대략적인 값 말고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41을 40과 2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해서 398 곱하기 40, 398 곱하기 2의 값을 더하면 398 곱하기 42의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왜 이렇게 나왔냐? 선생님이 곱셈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 2학년 때 덧셈을 배워서 그것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3, 4학년 때 곱셈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자,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6이죠. 근데 만약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것을 우리가 한 15번 15번 더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도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면 우리는 곱하기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곱하기로 바뀌었을 때 앞과 뒤에 쓰는 숫자는 무엇이냐? 똑같이 더하는 숫자를 쓰고요. 그것이 몇 번 더해졌죠? 15번 더해졌죠. 즉, 2 곱하기 15의 의미는 뭐냐? 2를 15번 더한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15 곱하기 2라고 써도 이 1번과 이 2번은 같다고 했죠. 왜냐면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2번 더한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바꾸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중학교 가서 배울 건데 교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이 용어를 지금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곱셈의 의미입니다. 2를 15번 더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398 곱하기 40이죠.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398을 42번 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끝에 0으로 끝나는 게 좀 더 쉽다고 했죠. 이렇게 0으로 끝나는 게 좀 쉽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0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98을 40 먼저 곱하고 나머지인 398을 2를 곱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398을 42번 더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98을 40번 더했어요. 아직 2번 더 못 더했죠. 그래서 그 밑에 398을 2번 더 더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0이 하나 있네요. 0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한 부분이 있죠. 398 곱하기 4. 이 부분을 곱해서 넣으면 되겠죠.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398 곱하기 4. 이 일이 곱셈을 해서 여기다 계산을 한 친구 있을 거예요. 48, 32, 3, 49, 36, 9, 3.
4, 3, 12, 15 1592. 그래서 합치면 15920 이렇게 구한 친구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계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계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뭐냐? 계산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400 곱하기 4로 바꿔보세요. 원래는 398 곱하기 4인데 갑자기 398에서 400으로 더하기 2가 돼버렸죠. 더하기 2만큼 4번을 더 더해준 거예요. 그럼 원래 계산과 지금 계산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빼기 얼만큼 더해준다? 2번만큼 4번 더해준 걸 그대로 빼줍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4는 16,000이죠. 1600이죠. 다시 1600이죠. 빼기 8을 해줍니다. 하면 1592가 나오죠. 이런 계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398 곱하기 2는 얼마 나올까요? 암산으로 되죠.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얼마예요? 300 얼마예요? 796이 되겠죠. 그래서 15,920 그 다음에 796. 자, 이 796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는 친구는 보세요. 이것도 40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2는 800이죠. 그런데 400은 398과는 다른 숫자잖아요. 원래 숫자에서 더하기 2를 해서 2번 더 더해준간 우리는 없던 숫자를 4를 더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시 빼줘야겠죠. 그럼 796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아마 정답은 계산해보면 6, 그 다음에 1, 7, 6, 1, 16,716이 됩니다. 자, 이제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209 곱하기 61이에요. 어림을 할 거예요. 선생님 끝에 0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210이 좋겠죠. 61은 6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으로 계산해서 어림하면 12,000 정도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12,000이 안 되는데 그래서 틀렸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는 원래는 210으로 해도 충분한데 좀 더 쉬운 계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200으로 바꾼 거예요. 200으로. 그러면 0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12,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정확한 값을 구할 거야 해서 209 곱하기 61의 의미는 뭘까요? 209를 똑같이 61번 더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209를 60번 먼저 더하고 61번 더해야 되는데 60번 더했으니까 한 번 남은 거 있죠. 그래서 209 곱하기 1을 한 겁니다. 이 값을 더하면 209 곱하기 61이 되겠죠. 왜냐면 60번 더하고 한 번 더 더했으니까 6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계산 값은 여러분들이 구하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요 어림 계산은요, 문제에서 12,000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원래는 210 곱하기 60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어림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6, 2, 이렇게 12,600. 정리하자면 어림은 끝에 0 또는 5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9에서 가까운 것은 0이 더 가깝죠. 그래서 0을 한 거고요. 즉 10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1에서 5에 가까워요? 아니면 60에 더 가까워요? 60에 더 가깝죠. 그래서 60으로 바꾼 겁니다. 단지 그 차이뿐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도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제 문제풀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안녕.